안녕하십니까, 정은광입니다. 제가 요즘 뭐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바빠서 시집 한 권 읽을 시간도 없네요. 그래서 친구가 시집을 냈다고 보내왔는데 아직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좀 오래된 친구고 그동안 참 열심히 이 시창작을 해온 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영상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솔직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나팔고동 좌표라는 시집을 친구가 보내왔습니다. 이 김시림 시인은 옛날에 진짜 오래전부터 시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인데 참 열심히 합니다. 활동도 열심히 하고 창작도 열심히 하고, 뭐 오랜 스승님께라고 했는데 스승님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시집을 받은 지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뭐 성의껏 읽어보지는 못해 미안합니다. 김시린 씨는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고요. 1991년에 한국문학예술, 그리고 2019년에 불교문예로 등단했습니다. 지금은 불교문예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벌써 이번 시집이 나팔구동좌표, 이 시집이 5번째 시집이에요. 첫 번째 쑥냄새 나는 내 이름의 굴덕개 바닷가, 그리고 두 번째 그리움으로 자전거를 타는 여자, 세 번째 부끄럼 타는 해당화, 네 번째 물갈퀴가 돋아난, 물갈퀴가 돋아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한번 찍어서 주제넘게 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심호 이동주 문학상을 수상했네요. 이번 시즌은 평택시 문화재단이 후원을 했는데, 평택시가 참 멋진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김시림 시인의 나팔고동 좌표를 읽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시어가 참 깨끗하고 맑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창작 경력이 벌써 뭐 수십 년을 흘러서 시가 익을 대로 익었는데, 익은 시가 맑은 느낌이어요. 깨끗한 청정한 물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시가 익어서 청정하고 투명한 색을 지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시인의 오랜 창작 과정에서 사물을 살피는 경물치지에 대한 사려가 몸에 체화되어서 시를 대하는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김시림 시인 자체가 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느릿느릿 걷는 강변길, 내 생각이 나를 흐르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청둥오리의 물갈퀴질이라는 시의 첫 소절인데, 청둥오리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시어를 떠올렸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인의 시가 이렇게 맑고 청정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그 원인을 철학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시인의 시창작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진 시집을 5권이나 내다 보니까, 김시림 시인은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철저히 시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외물을 접하는 정신세계, 즉 다시 말해서 실정이 아주 맑고 투명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정이 맑고 투명해지면, 실정이라는 것은 이 신외구 애구역의 실정, 즉 리기에서 기에 해당하는 이 실정은 외물을 직접 접하면서 혼탁해지기가 쉽거든요. 실정은 이 네 가지 단서, 사단, 인의, 예지, 사단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실정, 즉 정신이 흐려지면 마음, 그러니까 인의, 예지, 사단 등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마음으로는 맑은 시를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김시림 시인은 이 칠정이 아주 맑아서 마음이 아주 밝습니다. 밝아져서 이렇게 밝은 시, 어둡지 않고 환하면서도 밝은 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햇살 숟가락입니다. 참나무 군락, 햇살 숟가락을 놔버린 지 오래인 갈참나무 한 그루, 살비듬처럼 일어나는 나무 껍질 사이에 애벌레를 불러들이고 파란 이끼 키우며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나무 껍질 사이사이로 애벌레를 불러들이고 파란 이끼 키우며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이 누구나 갈참나무를 볼 수는 있지만 갈참나무의 햇살 숟가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나무 껍질 사이사이에 애벌레를 불러들이고 파란 이끼를 키우는 모습, 그것까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여간 세심한 관찰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경물치지에 의한 시어찾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시인의 철학성이 더 두드러진 시가 하나의 꽃나무가 되어라는 이 시인 것 같은데요. 화촉 밝히고 눈부신 태양을 마주하고선 신혼의 아침, 꽃 한 송이 피는 일도 온 우주가 동의해야 한다는데, 여기에서 꽃 한 송이 피는 일도 온 우주가 동의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성리학에서 말하는 만물일체 사상이거든요. 사계절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그 중에서 생명체가 피었다 지고 이러는 전부 모두가 우주가 동의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김시림 시인의 시에는 이렇다 철학성이 상당히 짙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불교문예 편집장을 하면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듯한데, 제가 불교를 잘 모르니까 성리학적으로 시 읽기를 해보았습니다. 붉은 생을 통째로 내려놓은 동백꽃들. 김시림 시인은 붉은 동백꽃에서 그 붉은 생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생각을 심다라는 시도 있는데요. 저 화분에는 엄마가 묻어놓은 생각 덩어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의 콩꼬투리 속에 들어앉아 설명서 없이도 막막하지 않던 그때처럼 뿌리줄기를 뻗어가며 대나무 순처럼 돋아나는 생각 이파리들, 생각을 심어놓고 가야지. 김치 담그고 남은 생각, 흙을 화분에 묻던 엄마, 생각이 생각으로 들릴 때 당신을 다녀가는 생각들이 궁금했습니다. 당신 떠나신 지 15년, 주물처럼 단단해지는 기억들, 가구 없는 것들이 생각에 생각을 파종하는 저 화분에는 자동으로 켜지는 생각 센서가 살고 있습니다. 김시림 시인의 이 정신이 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장 진하게 뒷받침해주는 시가 이 생각을 심다라는 시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화분을 보면서 그냥 거기에서 피어나는 식물, 그리고 그 식물에 지니고 있는 의미, 그 식물을 키우면서 드는 정성, 사랑, 애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김시림 시인은 특이하게 엄마가 묻어놓은 생각 덩어리들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엄마의 콩꼬투리 속에 들어앉아, 이거 엄마의 보살핌, 엄마의 품 안이겠죠. 엄마의 품 안에 들어앉아 설명서 없이도 막막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살이 참 어려운데도 엄마의 지혜로 이렇게 두려움, 뭐 세파 이런 것을 막아내는 것들처럼
뿌리 줄기를 뻗어가며 대나무 순처럼 돋아나는 생각 이파리들. 각오 없는 것들이 생각에 생각을 파종하는 참 신선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관찰이라고 보여집니다. 생각에 생각을 파종한다. 생각에 생각을 심는다.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거 하나를 두고 이렇게 깊이 있는 시를 쓸 수 있는 시인이 놀랍고 부럽습니다. 김시림 시인의 이번 시집 나팔고동 장편은 제가 이때까지 김시림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느림 그리고 이 세밀한 관찰이 읽고 익어서 시인 속으로 들어왔다 혹은 시인이 시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시집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참 주옥같은 시가 많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원체 많다 보니까 시집 한 것도 느긋하게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시들은 제가 또 천천히 감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좀 성의 없는 분석이 됐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